이게 항상 이게 다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뭐 굳이 다른 일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다른 일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써야 하고, 그때 생각을 좀 쥐어짜내야 되고, 또 이리저리 궁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필요한 일은 지금 아침을 먹고 아침 운동하고 점심까지 먹으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끝나버렸잖아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실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 또 스트레스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 정도는 나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은 먹어야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왠지 좀 내 몸한테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몸을 운동을 시켜주고, 점심까지는 먹어주는 것까지는 나도 그 정도 압박은 받고 산다. 스트레스가.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구례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구례 집을 알아보고, 그럼 또 이 집을 팔아야 하고, 그럼 어떻게 또 이 집을 부동산 내놔야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은 저한테는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좀 설렁설렁 하는 거죠. 설렁설렁. 해도 되고 또 천천히 해도 되고, 하다가 안 되면 뭐 괜찮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전반에,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또 나 혼자 살거나 여러분들과 같이 살거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심. 안심. 마음이 안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내가 뭐 딱히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뭐 아이를 반드시 길러야 한다든지, 누구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든지, 내가 전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죠, 나한테. 하려고는 하지만 안 되면 뭐 안 되는 것까지 되면 좀 하고. 여러분들 일상, 인생, 하루가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100년 같아도 하루예요, 하루. 하루가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하는 거니까 하루를 인생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아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구분. 이것과 이것.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자기 하루의 일과 중에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까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내가 만들 것이냐, 이게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 부처가 돼요, 내 인생에. 오늘 하루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결정권 있는 사람. 근데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100% 주인이 안 돼요.
해야 하는 일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꼭 해야 하는 일.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구분 지어 놔야 하는데, 이건 누가 구분합니까? 스스로가 구분하면 그 인생은 완전한 부처의 인생과 똑같아요. 스스로가 구분했죠. 근데 현실의 삶에서는 100% 자기가 결정할 수 있나요? 결혼을 하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에 가면 그 직책에 맞는 그 역할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가정의 어떤 책임이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치 않아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꼭 해야 하는 일이. 물론 사람이 살면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세상이,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 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정해 놓으면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다고.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으면 좋을까요? 꼭 해야 하는 일이 최소한이면 좋을까요? 최소한이면 좋지요. 정말 그래요? 네. 꼭 해야 하는 일이 최소한일수록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최소한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최소로 줄여놓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해야 걸림 없이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아침에 운동을 한다 했죠. 이건 제가 해도 되는 일이에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을 내가 정해 놓은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일로 정해 놨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정해 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없어요. 컨디션이 좀 다운되면 안 해도 되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들여서 학원이 아니죠. 그건 뭐라죠? 헬스 클럽 이런 걸 돈을 내서 등록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꼭 해야 하는 일에 들어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제 돈이 들어갔고 내 에너지가 투자됐으니까 아깝잖아요.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해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올가매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야겠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만들고 꼭 해야 하는 일은 최소로 만들어 놔야겠구나. 이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이 정도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거. 꼭 해도 돼요? 꼭 해야 해.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입 안을 헹구고,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꼭 해야 되는 거지. 입안을 깨끗이 헹구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아침을 간단히 먹는 일. 여기까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꼭 해요. 근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정도로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심리적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하나 끼워 넣어요,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스템에, 뭔가 제도권 아래로, 시스템 아래로 딱 그걸 만들어 놓으면, 끼워 놓으면 꼭 해야 하는 일이 끼어요. 끼어들죠. 그때부터 내 삶이 자유롭게 흘러가지 못하고 턱턱 걸려요. 쉬고 있다고도 문득 이거 하니까 그냥 이게 이제 오래된 습관이 되면 마음이 한정없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꼭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 자승자박이에요. 자업자득이고. 그죠? 남이 시킨 것 아니죠. 스스로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설정해 놓고, 자기가 설정한 자기 그 결정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마음이 일정 정도 긴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긴장을 해요. 그리고 왠지 그걸 꼭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만약에 못하게 됐다. 어떻게 돼, 마음이? 안 편죠. 그때부터 불안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뭔가 말끔하지 못한 거죠. 그게 좀 크고 중요한 일이면 하루 종일. 그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이면 인생 내내.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다. 그럼 자식을 잘 기르는 일이 해도 돼요? 아니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니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식을 낳았다. 꼭 해야 하는 일이죠?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그것도 몇십 년, 최소 20년, 길면 30년 되는 일을, 꼭 해야 하는 일을 내 인생 100년 동안 넣어놔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완전히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조금 쉬다가도 턱, 조금 쉬다가도 턱.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자식이 아니고 강아지. 강아지를 기를 수도 있고 안 기를 수도 있죠. 이거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강아지 기르게 됐다 하면 이제 강아지한테 밥을 주고 물을 주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계속 보니까 하루 전반에 걸쳐서 24시간이면 꼭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가 계속 사이사이 끼워 넣어요. 꼭 해야 하는 일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져요. 이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100년 동안 그래요. 100년 동안 꼭 해야 하는 일을 남이 시킨 게 아니고, 부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 일을 자기가 꼭 거기다 굳이 끼워 넣어가지고 안 하면 스스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강아지를 길러놓고 강아지한테 밥을 안 주면 강아지가 욕합니다. 욕할까 안 할까? 욕하죠. 네가 나를 기른다 해놓고 왜 밥을 안 줘? 욕하겠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제대로 양육을 안 하면 자식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자식을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돈도 안 주고 방치하면 자식이 욕해요? 안 해요? 욕해요. 심지어는 부모가 많이 맞죠? 맞는 사람 많습니다.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중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밥 먹고 최소한의 내 몸을 간수하고 대소변 보고 그 다음에 좀 쉬고 잠자고 내 밥을 해 먹는 일, 이 정도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이걸 최소한도로 줄여놓은 사람은 하루에 일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 꼭 해야 하는 일, 반드시 이걸 해야 하는 일, 이건 절대적인 일이라 그래. 절대적인 일. 이게 절대적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뭡니까? 뭐라 할까요? 상대적 일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우리 인생에 걸쳐서 하루 일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많아요?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상대적인 일들이 많죠?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기 스스로 꼭 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틀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게 중생의 인생이에요. 그래 놓고 힘들어. 울고 하소연하고 괴롭다고 울부짖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 이제 버티다 못 버티면 욕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 괴롭히고 자기 가족 괴롭히고 남 원망하고, 그렇죠? 다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다시 인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부 리셋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듣고 이걸 마음에 와 닿는 그 순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 강아지를 왜 기르냐면 강아지를 기르는 즐거움이 있겠죠. 있으니까 기르지, 없으면 기르겠어요? 강아지를 기르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욕망이라 불러요. 욕망.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꼭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인생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이거는 불편해, 불안해, 사회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욕망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하나씩 계속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제 도저히 손을 못 쓸 지경에 이르면 그때 병이 들고 인생 그 자체가 지옥이 돼버려요. 이제 안 할 수도 없어. 강아지는 최소 10년, 15년이죠. 새끼 때 기르면 15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때 누가 그랬죠? 강아지 치료하는데 3천만 원? 이거는 이제 치료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도저히 3천만 원이 들어가고,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자기는 이제 라면 먹고 살아도 강아지 치료비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려니 돈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라 쳐봐.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스스로가 인생에 끼워 넣어버려가지고 최소 20년, 30년은 꼭 해야 하는 일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냐, 이게.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반드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가 풀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푸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리셋한 겁니다.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꼭 필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우리 절대적 생존을 위한 일이다.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다시 재정리를 짐 정리하듯이 해야 돼요. 꼭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정해내야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은 사실은 먹고 자고 싸는 일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은 다 상대적인 일이에요. 강아지를 기르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이 왔어. 내 이게 무슨 짓이야? 강아지를 내 욕심에 의해서 기르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이 강아지의 종이 되어 있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죠.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강아지를 파양하거나 다른 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요즘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죠? 갈수록 지혜로워지시네. 마음 맞게 달린 겁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래서 가치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파양하거나 내가 기르던 강아지를 보내거나 이건 절대적인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상대적인 일인 줄 알아요. 상대적인 일은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하겠죠. 근데 이건 어차피 상대적인 일이고 어차피 각자의 운명이야. 강아지야, 너의 운명이야. 나한테 온 것도 인연이고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너와 함께 함으로써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나는 그만할래. 이것도 너의 인연이야.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강아지를 기르다가 파양하는 문제는 절대적인 일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상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파양할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강아지만 그러냐? 자식을 똑같은 거죠. 자식 기르다 보니 나 사표 내겠다. 나 엄마 사표 낼게. 이건 절대적인 일이에요? 상대적인 일이에요? 절대적인 일이에요? 상대적인 일이에요? 상대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식을 기르다가 어린 자식이 미성년자 자식을 기르다가 이제는 자식을 기르는 일이 나는 그만둬야겠다. 상대적인 일인 거죠. 절대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자식을 기르는 일을. 근데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이 파양은 아니지만 자식을 기르는 일을 그만뒀다. 그럼 그로 인한 자기 책임을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죠. 그에 따른 비난과 도덕적 책임이든 사회적 법적 책임이든 이건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지는 겁니다. 비난과 책임을 지고 받고 그 뒤로부터는 모든 비난과 책임을 받을 만큼 받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자유가 열리는 건데 그 비난과 비난, 책임을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비난받고 욕 듣고 사회적 지탄받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 어쩌면 사회적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난받을 용기, 책임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냥 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자기 인생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살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한테는 무책임한 과보가 와요. 그건 부처님이라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까지 다 받는 거라 그래. 그런 과보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하여. 이게
출가라는 거 라고 이름합니다. 이걸 수행이라 이름해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다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자식 버리고 부모의 기대 버리고 사회적 책임도 버렸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 개인의 가정적 책임 모두 다 버리고 출가를 혼자 해버렸을 때 비난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원망의 대상이었고 그걸 감내하고 받은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난받을 용기가 없죠. 그런 책도 있죠. 그게 비난이요. 미움받을 용기, 비난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과 그 비난으로부터 도망가기 싫으니까 그걸 다 감내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모든 무거운 업을 다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은 딱 밥 먹고 잠자고 싸는 일밖에 없어요. 요거까지 절대적인 일이에요. 자, 절대적인 일 따라하세요. 밥 먹고 잠자고 싸고 이거 외에는 절대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일은 반드시 하는 걸 우리는 수행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은. 부처님도 이건 반드시 하셨어요. 밥 먹고 탁발하러 가죠. 우리 금강경 보면 제 일장이 뭐 나옵니까? 밥 먹을 때가 되니 부처님께서 가사를 들으시고 바로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공양물을 얻어와가지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이게 금강경의 제 일장에 나오죠? 절대적인 일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까지는 부처든 중생이든 똑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밥 먹고 또 자고 싸고 하는 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냐? 자기가 결정하는데 어리석어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가 책임질 일을 많이 만들어 놨다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서 끝까지 책임지는 게 법다운 일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재정리를 해서 비난을 받고 책임질 건 지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족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냐를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러한 상대적인 일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재정리하는 사람을 수행자랍니다. 그래서 써봐야 돼요. 하얀 A4 종지에 써봐야 돼. 좀 지혜가 빠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쓰시면 돼요. 네? 마음에 쓰시라고요. 지혜가 느린 사람은 종이에 쓰시고 마음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반을 딱 갈라. 지금 가르세요. 다른 데 가르지 말고. 지금 딱 갈라. 쭉 갈라가지고 왼쪽에는 절대적인 일. 뭐다? 다시 왼쪽을 갈라서 왼쪽에는 마음에는 뭘 한다? 그렇지. 요거만 딱 심어 넣는 거예요. 왼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딱 색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일이라는 건 죽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자고 싸는 일. 그다음 오른쪽에는 뭘 하냐? 상대적인 일들. 이건 뭡니까? 이건 말하지 마. 절대적인 일 이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결혼을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절대적인 일이에요? 상대적 일이에요?
그 이혼은 절대적 일이에요, 상대적 일이에요? 다 상대적인 일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옛날에는 이혼이 절대적인 일이었어요, 상대적인 일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절대적인 일이었어. 이혼하면 쫓겨나고 어디서든 사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으니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머리 깎고 중이 돼버린 거예요.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절대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미성년자 아이를 방치하면 이거는 법적 책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근데 봐봐요. 미성년자 아이를 두고 출가한 사람한테는 법적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을까, 안 물을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를 놔두고 출가를 해버렸어. 이거 법적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이건 용인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출가를 한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불교 문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용인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놔둔 채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법적 책임이 안 물어요. 그래서 많다고요. 미성년자를 놔두고 출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제 그 아이의 인연에 따라 살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한쪽 부모가 기른다든지 아니면 할머니 기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다른 인연인데 어쨌든 그건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 책임은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할 때 그것까지 다 써요. 출가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이혼, 결혼한 사람은 미혼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양육권을 포기해야 돼요. 출가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산, 자기 개인의 재산을 정단에 다 귀속시키는 그 재산 포기권, 이거 다 작성하고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육권까지 포기한 사람도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묻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은 먹고 싸고 자는 일 이외의 상대적인 일들은 다 해결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기르다가 파양했다. 이건 길이 있어요 없어요? 파양하는 길이 다 있어요. 그에 따른 도덕적 비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에는 절대적인 일, 뭘 심어 놓는다? 심어놓고 오른쪽에는 상대의 일을 해놓는데 먹고 자고 싸는 일 외에 이제 남한테 강요하거나 자기 자신을 강요하거나 다그치거나 자기 자신을 다그치거나 남을 다그치거나 안 했다고 욕하거나 싸우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시비 분별하지 마라. 그건 상대적인 일이니까. 근데 왜 상대적인 일에 그렇게 목숨 거냐 이거죠. 예전에 이분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그냥 상대적인 일들이 목숨을 거는지. 죽기 살기를 했죠. 죽기 살기.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지금이야 정말 양반 되셨어요, 전부 다. 지금도 물론 그런 습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에 저를 처음 8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지금이 양반 된 거죠. 그게 이제 8년, 9년째 되잖아요. 그때는 아주 사소한 일도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 죽기 살기. 뭐 하나 다지면 공양가에서 죽기 살기 다지면 조사버리잖아, 완전히 막. 조사버려. 음식을 하나 해도 이런 데 청소하잖아요? 죽기 살기를 해버려. 마당이 먼지 하나 없이 만들어버린다고요. 진짜로. 뭐 하나 하라면. 야, 상대적인 일들을 절대적인 일로 하는구나.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야. 참 어리석구나.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좀 설렁설렁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하지?
지금 안 하죠. 이 창틀에 먼지 있으면 죽기 살기로 닦더라고. 싸움하는 것 같아. 저 창틀하고 나하고 싸움. 음식 하면 싸움하고. 전쟁이야, 전쟁.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인생에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일, 뭐가 그렇게 많냐 해야지.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운동을 죽기 살기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 일 같이 얘기해주고. 약을 먹는 사람은 영양제 드시죠? 한 번이라도 영양제 빠뜨려봐. 어떨까? 죽기 살기처럼 마음이 불편해져. 이거 안 먹으면 콕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중생은 죽기 살기를 해야 하는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다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시작, 깨달음의 시작, 견성의 시작이에요. 분리.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여기에서 절대적인 일이 있어요. 여기서 절대적인 일. 뭡니까? 다시 크게. 듣고 아는 거. 그렇죠. 이건 절대적인 일이에요. 소리가 났죠? 그러면 저절로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적으로 들려버리죠? 절대적으로 들려버리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견생의 분수령이야. 이거 대충 들으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전부 오늘 법문 차담하는 거 전부 헛수고 되는 거. 요거 잘 드셔야 돼. 소리가 나면 들려지는 일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절대적, 상대적. 어? 절대적이지. 그래서 절대적인 일은 아까 반드시 해야 한다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밟아요. 중생과 부처 모두 이 절대적인 일은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잘 보세요. 부처는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났구나 라는 이 절대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일을 아는 알미 부처는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 그랬죠? 네. 절대적인 일은 꼭 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소리가 났으면 소리가 났구나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된다고. 절대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알기 이전에 부처와 중생 모두 절대적으로 들려지는 일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부처는 절대적인 일을 절대적인 일로 알아요. 안다고. 소리가 났구나. 근데 중생은 절대적인 일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겨. 어떨 때는 소리가 났구나 알다가 어떨 때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혹은 딴 생각하면 헛생각하고 있으면 이 절대적인 일을 중생은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절대적인 일을 상대적으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생이요. 부처는 절대적인 일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소리가 났으면 소리가 난 줄 절대적으로 알아. 중생은 절대적인 일을 소리가 났든지 말든지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뭐 물건이 나타나면 나타나든지 말든지 관심이 크게 없죠. 그러니까 항상 흐리 뭐하다? 멍청하다. 흐리 멍청하게 눈이
썩은 뭐 눈깔처럼?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청하게 그냥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를 낳는 게 무슨 일인지 강아지를 기른다는 게 무슨 일인지 이게 명확해서 다 하는 짓이에요? 흐리멍청해서 하는 짓이에요 전부? 강아지를 기른다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안다면 하겠어요? 흐리멍청하니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일과 상대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문명이라 불러요. 흐리멍텅 문명이야. 눈을 보면 안 돼, 눈을 보면. 저 사람이 흐리멍텅한지 반짝반짝 해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데 이걸 해야 하는지 말해야 되는 일인 건지 이건 절대적인 일인지 상대적인 일인지 구분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네? 근데 이게 눈이 다 죽어가지고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저 불쌍한 게 있으면 불쌍한 그 측은지심 뿐이야. 그리 살면 중생밖에 안 된대 평생.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거 듣고 보라고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보라고 나를. 이런 거죠. 그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렷. 정신 차렷 하는 겁니다. 차렷 하죠. 정신 차렷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났으면 났는 줄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 법이란 말이에요. 차렷해. 왜 정신을 안 차리고 또 헛생각, 망상, 번뇌를 일으키고 있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소리가 났어. 이거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이 절대적인 일인데 부처는 소리가 났으면 난 줄 절대적으로 알아. 중생은 난 줄도 안 난 줄도 그건 흐리멍텅한데 대신 부처는 소리가 났으면 정확하게 소리가 났다는 것까지 절대적으로 알아. 근데 중생은 흐리멍텅하니까 덧붙여. 누더기처럼. 그때부터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덧붙여요. 뭘 덧붙이냐? 2차, 3차, 4차, 오만 생각을 덧붙여야지. 누더기를 만들어요. 이 절대적인 일을 누더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저 소리가 뭘까? 죽비 소리인가? 저 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 소리는 무슨 뜻, 뭘 가리키고 있는가? 이건 절대적인 일이에요? 상대적 일이에요? 상대적인 일. 부처는 이걸 딱 보잖아요. 보세요. 정신 차렷. 헛생각 하지 말고. 헛생각 하니까 눈에 잠이 오나? 안개가 껴가지고. 눈에 안개가 꼈다는 건 흐리멍텅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차렷! 딱 보자. 보면 뭐가 탁 나타났죠? 그러면 절대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럼 절대적 알미 있어야 돼요. 보고 있구나. 뭐가 있구나. 여기까지 정확하게 하면 2차 생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절대적인 일에 흐리멍청하니까 생각을 갖다 붙여. 저게 무슨 뜻이 있지? 저게 뭐지? 저건 죽빈가? 저건 무슨 용도지? 이건 전부 상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마구 붙어요. 누더기처럼. 왜 마구 붙냐? 절대적인 일에 절대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 따라하세요. 절대적 일에 절대적으로 깨어있어라. 절대적 일에 절대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는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니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죠.
남의 필요에 의해서는 종입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면 필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은 뒤집어졌죠. 전도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을 절대적으로 해. 반드시 생각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고정되고 그 생각을 쫓아다니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게 중생이야. 왜 그렇게 상대적인 일에 끌려다니느냐? 절대적인 일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절대적인 일에 깨어있으라 이게 깨달음이요. 이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일은 가만히 보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냥 원흉해. 이미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일은 그냥 상대적인 번뇌 망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항상 이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절대적인 일은 항상 이미 본래 갖춰져 있어. 보다가, 듣다가, 또 보다가, 또 듣다가, 또 말하다가, 혹은 또 생각하다가. 이런 절대적인 항상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일에만 깨어 있으면 생사가 없어요. 번뇌도 없어요. 망상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그럼 왜 괴로움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생사가 일어나냐? 절대적인 일에 깨어있지 못하고 상대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그냥 목숨 거니까. 그 목숨 거니까. 그 모든 중생의 업식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하지 말고 예! 네. 깨 있으란 말이야. 대답을 할 때, 안 할 때, 말을 할 때, 안 할 때, 들을 때, 안 들을 때가 영역 분명히 해야 한다래. 이런 것이 매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흐리멍청한 중생들이 영역 분명하지 못하니까 분리 정연하지 못하니까 뒤섞여서 뒤범벅되어서 인생이 그냥 정신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안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인지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죠. 이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결혼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해놓고도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흐리멍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족과 배우자와 부모와 이런 것 역할 다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하기 싫죠.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답게 역할을 잘하고 살아라. 근데 그게 너무 힘에 부치고 이제 살기 싫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꾸 이혼하고 따로따로 원수 지지 말고 자기 인생 정연하게 살라. 이게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부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자극적 사건이지만 절대적인 일에 깨어 있으라 이건 자기 인생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내 인생에 절대적인 일로 심을까? 어떤 것 상대적인 일일까? 정해놓고 상대적인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일은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일인 거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건 그냥 하면 돼요. 이건 힘 안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대적인 일들은 정리하시라. 정리라는 게 반드시 끊으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을 건 이어서 자기 삶을 단돌이 해놔야 그때부터 막 끌려가는 정처 없는 인생이 안 된다. 자기 인생에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사십시오.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아셨죠? 네. 하십시다.